네, 민심은 천심입니다. 어제 있었던 선거 결과 그런 걸 그대로 보여주고요. 민심은 천심 코너에 새롭게 모신 고정 출연자 노정열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선거 때 뭘 하셨나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제가 또 응원하는 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죠. 네, 이를테면 결과는 좋았나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되셨으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를 김동연 후보를 도와주셨군요. 네, 저도 경기도민이라서 네. 새벽 5시 반에 정말 역전의 극적 드라마가 펼쳐졌네요. 그 시간에 깨어서 보셨습니까? 네. 그럼 내내 안 주무시다가 아니요, 비몽사몽 졸다 깼다가 네, 졸다 네, 깼다 네.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 후보의 당선. 네, 김기만 선배님께서 너무 조목조목 인간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덧붙일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대중 정치라는 게 참 그렇구나. 제가 사실 정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제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 근육이 약해서 결기가 약해서 정치라는 얘기가 직접 선수 한번 손 떼어라. 스피커만 하지 말고. 근데 저는 이 정도 예를 들면 막판에 그 재산을 수십억을 실무자의 실수라고 이렇게 사실은 탓을 한 건데 그 정도 되면 김은혜 후보의 경우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경기도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지만 이 정도 표는 안 주셨어야 현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런 정치판에 저는 못 들어가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소심합니다. 재산 누락이 만약 밝혀졌다면 표차가 훨씬 더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0.16%는 8,000표 차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아니었으면 떨어졌는데 강석 더 큰일이죠.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군요. 아까 그러면 들어오시기 전에 197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얘기 들으셨죠? 제가 김대중, 김영삼 생년이 71년생이거든요. 아이고 저런 나이까지 밝혀주시고. 네. 그래서 그 역사적 그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장충동의 그 엄청난 유세 장면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인파. 네네네. 장충동 유세가 있었죠. 장충동원 유세가 있었죠. 외람되지만 한번 외람되지 않습니다. 기대합니다. YS와 그 40대 기술원의 YS와 DJ가 손잡은 두 분 장면. 다 한꺼번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김대중 후보의 이 선출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대한 김대중과 함께 40대 기술원으로 우리 민주당이 확실히 역사적으로 역사를 갖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YS가 DJ의 손을 잡겠습니다. 아따, 겁나게 고맙습니다. 나의 동지 YS와 손잡고 우리 민주당이 대중을 위한 정치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이 약간 신 상태인데요. 네네, 목이 약간 신 상태인데도 잘해주셨습니다. 근데 목이 신 게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이고 목을 관리하려고 그래도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외치다 보면 목이 쉬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분은 30대 당대표고요. 이준석 당대표. 또 한 분은 20대 당대표급의 비대위원장이셨는데 당대표죠. 공과가 있습니다. 물론 박지원 이제 사퇴하셨으니까 전 비대위원장이. 근데 상징적으로 어제 출구조사 나와서 방송 3사 인터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목이 쉬어 있었어요. 많이.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목이 쉬지 않고 멀쩡하시더라고요. 이건 열심히 안 했다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노정현 씨 입장에서 목을 많이 쓰니까 지금 쉬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선거 유세하고 방송차 타면 목이 쉬죠. 끊임없이. 오늘 제가 그 SNS 통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재명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 방송차를 타고 계양 곳곳을 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다닌대요. 근데 참 독특한 사람이다 이런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대접받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전 대통령급이 그렇죠. 후보급이 당선되면 약간 그래도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바로 돌아다니는 게 전 어떤 대목이냐면 사실 선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당 대표가 목이 쉬지 않았다는 건 중요한 또 포인트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문제나 잘못만이 아니라 그분은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니까 다른 분들이 옆에서 계속 그런 요청을 하고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부족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완패한 거죠. 저는 완패라고 보진 않고요. 그냥 용어를 대패라고 하겠습니다. 완과 대는 조금 어감이 차이가 나고 많이 진 거랑 완전히 진 거는 다르죠.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진 건 근데 그런 점에서는 또 완전히 심판받았습니다라는 멘션도 아직은 우리 전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이 마음에 두신 그 초심이나 뜻만큼 현실 정치의 이 공학적인 측면이라든가 대중과 소통하는 측면에서 스킬이 좀 부족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응원합니다. 한때 또 공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실험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음에 어떤 정치적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박지원이란 개인만이 아니라 네. 그와 비슷한 분들의 정치적 역할이 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재영입이라는 게 사실 인재가 이제 제목제자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재난제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진보 계통의 정당들 포함해서 이번에 특히 정의당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폭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인재 영입을 할 때는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밑에서부터 이렇게 인큐베이터를 잘해서 자기 제목들을 키워오는 게 중요하지. 네. 뭐 안 된다 싶으니까 무슨 충격요법으로 밖에서 스타급이라든가 셀럽을 데리고 온다는 게 그야말로 이 대직요법이지 이게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 10여 년 등장은 비대위원 잘 된 거죠 사실은. 그 바람직한 모델이네요. 그분은 그래도 10년 이상 맞습니다. 뭐 박근혜 퀴즈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방송 활동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당 활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워온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또 극대화시켜서 30대 또 당대표까지 됐으니까요. 네, 그런 거를 잘한 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네. 그런 걸 잘 못한 당은 둘 다 지고.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아까 우리 뭐 오면서 라디오를 계속 들어왔는데 네. 50%간 넘은 이 투표율이라는 것은 양쪽 다 사실 국민으로부터 반 정도는 선택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둘 중에 하나가 찍습니까? 네. 대표성이라 만약에 49점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네, 네. 절반도 안 찍은 네, 건데. 네. 그래서 양쪽 다 각 지지층들이 왜 실망하고 안 찍거나 놀러 갔는지를 뼈저리게 좀 반성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전 투표율이 지난번 선거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서 20점이 넘었으니까 그까지는 네. 높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노정열 씨 말씀처럼 사전 투표하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광주 놀랍죠. 아, 우리 37.7%. 네, 민주화의 성지고 빛의 도시인데 네. 아까 우리 김기만 선배님이 다 하신 말씀을 다 하셔서 네, 네. 그러니까 그 실망의 표시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특히 정의당도 이번에 무릎 꿇고 뭐 사죄를 했는데 사과는 꼭 필요할 때 딱 한 번만 정확하게 해야지 네.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 테니까 기회를 줍시오. 이렇게 봤자 이제는 유권자들이 표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뭘 잘할 건데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사과를 계속 해보면 사과를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성과를 내라는데 계속 사과를 해버리면 사과하지 말고 사퇴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사과가 쌓이면 사퇴가 된다. 네. 앞으로 모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사과, 성과, 사퇴. 네. 이게 다 운이 많네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네, 네. 지금 양쪽 다 완전히 완성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이 경기도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곳이고 네. 또 단일화에 응해서 자기를 그래도 헌신했던 김동연 후보가 그래도 8,400여 표 차이로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또 이재명 후보가 간 곳은 개항은 시의원, 구의원, 윤한 구청장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부에서 물론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벌써 흔들려는 그런 분석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부터 상주하다시피 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혹은 그 당력을 집중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또 여론조사에는 뭐 지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지만 열어보니까 10%포인트가 넘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재명 이 카드가 우리 개항 국민들의 민심을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뭘 책임을 지느니 뭐. 거꾸로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목을 이재명 후보가 잡은 거기도 그럼요. 하죠. 큰 타격을 입은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상하게 10이라는 숫자랑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지난 대선 때는 10% 이긴다 그랬다가 0.7% 나왔고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 이긴다 그랬다가 10% 넘게 졌고 네네. 국민의힘이. 경기도 각지도 돌아다니셨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면 네. 강용석 후보의 존재는 뭡니까? 그분은 단일화를 기도해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 정확한 그 사정을 이 김세의 그 권리를 준 분 한때 가세연의 같이 멤버가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문화방송 기자 출신이라는 네네. 분이죠. 네. 어쨌든 김은혜 캠프에 이런저런 사정을 전달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머리도 깎고 굉장히 극우 같은 이미지를 단일화로 했다가는 역작용, 부작용 날까봐, 네네. 역풍 불까봐 그거보다는 혼자 이기겠다. 왜냐하면 여론수가 좋았거든요. 네네. 안 해도 될 것 같았으니까 안 했다가 결국에 열어보니까 사실은 그 5만여 표가 엄청 아쉬운 거죠. 근데 그건 김은혜 후보 입장이고 강용석 후보는 어떤 태도? 근데 강용석 부분은 나간다고 하니까 수십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대로 삼키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나를 이 정도밖에 인정 안 해? 복당도 안 시켜주고 나를 가까이 하게 너무 먼 존재로 이렇게 터부시한다? 그럼 나도 뭐 변호사가 뭐 굶어 죽겠습니까? 끝까지 간 거죠.
가로 세로 연구소나 그걸 계속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고 뭐 아니더라도 예.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가봉보다 본인은 뭐 그 보수에 계신 분들이 욕을 먹겠지만 사실은 존재감을 명확하게 과시를 한 거죠. 강용석 후보로서는. 근데 약간 독특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강용석 후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뭐 10%, 5% 이렇게 이상 나올 줄 알았는데 1%가 안 나온 거는 예. 역시 그게 경기도민들이 예. 아무리 유명하고 뭐 가세현이 유명하고 돈이 수십억 들었다고 해도 네. 결국에는 1,100만이 넘는 유권자분들이 이거 4년 동안 경기도 안에 31개 시군이 있고 엄청난 예산을 쓴 우리나라의 최고 큰 광역단체인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상식적인 후보를 양쪽에서 찍은 거죠. 거기서 빠져나간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와 막상 특히 이제 총선, 대선, 지선 세 개를 보면 지방선거 쪽이 제일 달라요. 여론조사랑.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그렇군요. 오늘 말씀해 주실 게 사실 투표는 나의 힘, 오징한 게임 패러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징한 게임이 뭡니까? 오징한 게임. 우리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 패러디했는데 네. 양쪽 징하다. 다 오징한 게임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준석 당대표부터 국힘의 모든 당력이 결집돼 있지만 네. 여러분이 10% 이상 차이 났거든요. 사실 이거는 국힘이 다른 곳에서 많이 이겼다 그래도 절반에 유의해야 하는 승리지 절반의 승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지금 취임 시간 다음에 20일 만에 치러지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선 끝나고 2달 반 만이고 그렇게 따지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 2개월 있다 치러진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지금의 국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승을 더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을 2개 했거든요. 대구 참패를 했죠. 그죠. 그다음 제주는 원희룡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됐고. 했죠. 왜냐하면 국힘이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2개밖에 못 했는데 5개는 뭐 그만큼의 참패는 아니었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반성하고 있을 때지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반성도 없다 이런 얘기도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다 방탄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방탄소년단 팬들이 들으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방탄을 할 때는 해야죠. 나쁜 총이 날아오는데 그럼 막고 있습니까? 아니 뭐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그건 뭐 수사감도 안 되고요. 네, 사실은 뭐 지난번에 털려고 그랬으면 대선 전에 다 털어서 그 정도 표가 안 났을 겁니다. 그건 아마 수사관들도 알고 검찰들도 알고 있을 텐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음모론적으로 계속 아마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갈 텐데 누구보다 똑똑한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후보는 그 구성 요건이라든가 이 기소 여건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건이 터졌을 때도 사실 NY 계열, S 계열 K 계열에서 이거 하나면 잡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과반수를 넘겨서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로 만들어졌잖아요. 사실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힘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2번째 듣는데 이낙연계 정세균계. 실제로 그 당내 갈등이라는 게 심각하군요. 이렇게 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면. 따지고 보면 SK NY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소위 명문대 출신의 총리까지 거치고 5선 6선까지 하신 분인데 어느 100만 도시 성남시장 2번 한 사람이 경기도지사 했다고 일종의 육두품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진골 성골을 이겨먹는 것 같으니까 용서가 됐겠습니까? 감정적으로요? 그럼요. 인간은 되게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인 겁니다. 내가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끌어들인 거는 용서가 돼도 나이상으로도 그렇고. 아니 근데 그 두 분이 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한테 정치를 배우고 그분 덕분에 정치에 입문했잖아요. 김대중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열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시대 상황이 고등학교가 별로 안 중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두 분의 머릿속에는. 시대가 바뀐 것도 모르고. 김대중 씨는 고등학교라도 나왔는데 이재명 씨는 고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런 겁니까? 뭐 그분들 머릿속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나의 이 위상이나 스펙에 너무나 상처가 된 거죠. 이 사람한테 예선에서 진다는 게.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물결이 들어왔는데 자신의 어떤 스펙이나 자신의 위상 가지고 대중정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나 당원 또 유권자 뭐 이런 사람들의 선택으로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그 어렵게 얻은 종로구에 그 국회의원 배지를 던져가면서 배수진을 치고까지 가서는 안 됐던 것이죠. 얼마나 소중하게 얻은 종로구의 한석입니까? 지금 다 뺏겼잖아요. 근데 지금 비판하실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 아이고 노종열 씨의 얘기를 이낙연 전 대표가 들으면 사실은 좋겠는데. 우리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 저랑 토크쇼도 같이 하고 행사도 같이 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잘했던 총리도
계시고 공도 있으셔요. 네, 그러나 네. 또 대중정치에서는 저는 또 유권자 한 분이고 네. 공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비판하는 건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네. 그 두 분이 서운하시고 그 주변에 계신 국회의원들도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는데 저도 26년째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 그리고 새로운 물결이 필요한 데 있어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오직 개파주의 가지고 어떻게 한번 눌러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정신과 맞지도 않고 대중들이 용서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원로는 좀 후배들 잘 갈 수 있도록 네. 박수 쳐주고 잘할 때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이를테면 만약에 총알이 날라오면 방탄을 내가 총을 그렇습니다. 맞겠다 그러면 이런 더 모습을 존중받고 보이면 존경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존중받을 텐데 아직도 여러 가지 욕심이랄까? 좀 사실 뭐 이게- 그 두 분보다는 그 두 분 계열에 있는 수십 명의 의원들이 아, 자꾸 이 뭐 주군은 아니지만 그 큰 선배님들 옆에서 네. 저희가 이번에는 전당대회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이 듣기에 그럴듯할 수도 있어서 조금 그 소위 계열로 분류되는 의원님들이 조금 큰 틀에서 보시고 다 올라오십시오. 아까 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기만 선배님 말씀대로 네. 링에 다 올라오세요. 네. 지난번 대선 때 예선전처럼 아, 똑같은 겁니다. 근데 네. 어떤 공작을 짜고 음모를 짜고 무슨 마타도어를 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뭔가 싹을 누르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민주당이 지는 길입니다. 네. 네. 민주당이 지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야만 여야가 약간 균형을 이룰 수 있죠. 네. 새의 양날개처럼 좌우의 날개처럼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거 노정현 씨 말씀 들으면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요. 네. 다음번에는 좀 시간이 전번엔 좀 더 목이 달라고. 조금 더 좋은 상태라 네네. 많은 개그와 성대모사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